네, 안녕하세요. 유쌤입니다. 자, 오늘은 원자와 분자 파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가 이제 원자라는 무엇인가부터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 원자의 정의부터 정리할게요. 자,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를 우리가 원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 입자 같이 한번 써볼게요. 원자, 입자가 되겠습니다. 자, 입자라는 게 뭐예요? 알갱이에요. 그래서 질량을 가진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물질, 입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물질을 이루는, 그러니까 물질을 쪼개면 기본 입자들이 나온다. 그 입자를 우리가 원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원자는요, 그 중심에 플러스 전하를 띠는 원자 핵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대충 그려보면요. 원자를 우리가 이렇게 원 모양으로 그리는데 이 중심에 플러스를 띠는 애가 있고요. 자, 이 녀석의 이름이 뭐냐면 바로 원자핵이에요. 원자핵. 그런데 얘가 어떤 원자냐에 따라서 이 플러스 값이 달라집니다. 쌤은 예를 들어서 이 녀석을 리튬 원자라고 해볼게요. 자, 이 리튬이라는 원자는 이 원자핵이 플러스 3이거든요. 자, 플러스 3 원자핵을 띠는 애는 이제 또 이 주변에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가 존재하는데 얘가 플러스 3이잖아? 그럼 전자는 몇 개의 이 전자가 마이너스 1짜리 전자가 3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원자핵은 플러스 3이고 전자는 마이너스 1짜리 알갱이를 전자라고 하는데요. 이게 3개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1짜리 알갱이가 3개니까 얘 전하량은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자, 그럼 플러스 3에 마이너스 3 계산을 해보면 0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를 띠는 원자핵과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이 전자의 총 마이너스 전하량이 크기가 같기 때문에 얘네들이 상쇄되면서 전체적으로는 중성을 띠더라. 요게 원자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요, 어떤 애가 10번 플러스 원자핵이 플러스 10짜리인 10번 원소가 있다. 자, 그러면 얘는 이 원자 안에 전자가 몇 개 있을까요? 맞습니다. 10개 있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10이 되면서 땡땡 날아가서 중성이 되겠죠. 자, 어떤 원자는 원자핵이 플러스 6이에요. 그럼 얘는 전자가 몇 개 있겠어? 맞아요. 6개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6이 되면서 짱짱 날아가면서 전기적으로 중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원자 내부를 보면 얘는 대부분 빈 공간입니다. 이 원자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너무 작아요. 그런데 이 원자를 우리 그 종합운동장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엄청 넓은 종합운동장, 이제 축구 경기장이라고 생각을 해볼게. 그랬을 때 이 넓은 축구 경기장에 딱 들어갔는데 중심에 축구공이 하나 놓여 있는 거야. 그게 바로 원자에서 원자에게 차지하는 크기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다 빈 공간이고 공 하나 동그라니 있는데 그게 바로 원자에서 원자에게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작고 나머지는 다 빈 공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공 옆에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개미가 한 마리 지나가고 있어. 그 개미가 누구야? 전자야, 전자. 그러니까 얘는 눈에 보이지도 않겠고, 당연히 원자도 안 보입니다만, 공에 비했을 때도, 이 원자에게 비했을 때도 크기가 너무 작아요. 그리고 질량도 너무 작아요. 그래서 원자핵이 전자에 비해 질량이 매우 크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이 원자의 질량을 따질 때는 누구 질량만 보면 되겠어? 원자핵 질량만 보면 돼요. 그렇지 않겠어? 여러분, 축구공에 개미가 2마리 붙었든 3마리 붙었든 4마리 붙었든 차이가 있겠어요? 없단 말이야. 그래서 원자의 질량을 결정하는 건 누구다? 바로 원자핵이다 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다가 적어 얘들아. 원자핵이보다 원자의 질량을 이 녀석이 결정하더라 라는 것까지 같이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원자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낸 것을 모형이라고 하는데요. 수소 원자 같은 경우는 원자핵이 플러스 1입니다. 자, 그럼 원자핵 플러스 1이니까 전자는 몇 개겠어요? 하나겠죠? 그죠? 한 개가 된다. 자, 리튬은 원자핵이 플러스 3이에요. 원자핵이 플러스 3이면 전자 몇 개 있겠어요? 맞아요. 3개 있어야 돼요. 3개 있어야
되니까 이 전하량이 상쇄가 되면서 중성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탄소는 6번이거든요. 네, 그럼 전자 몇 개겠어요? 6개겠죠? 전자가 6개가 있어야 전체적으로 플러스 전하량, 원자핵의 플러스 전하량과 전자의 총 마이너스 전하량이 똑같아져서 상쇄되면서 원자가 전기적으로 중성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쌤이 들었던 요 얘기가 서술형 문제, 단골 문제예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원자 안에는 분명 플러스 띄는 입자가 있고 마이너스 띄는 입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전체적으로는 중성이냐? 원자가 전기적으로 중성인 까닭을 써봐라. 이런 서술형 문제에 매우 자주 나오는 단골 문제입니다. 그럼 뭐라고 해야 된다? 원자핵의 플러스 전하량과 전자의 어떻게 해야 돼? 총 마이너스 전하량이 둘이가 어때서? 둘이가 같아서요. 그죠? 원자핵의 플러스 전하량과 전자의 총 마이너스 전하량이 같아서 상쇄돼서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라고 서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요. 고대의 원자 개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옛날에 두 학자가 이제 싸웠는데 데모크리토스라는 학자가 있었고 아리스토텔레스라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자, 해당 내용은 학교에 따라 가르치는 학교도 있고 안 가르치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학교에서 좀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다. 그럼 이 부분도 자세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데모크리토스는 어떻게 생각한 사람이냐? 물질을 쪼개면 입자들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입자설을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물질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입자로 물질들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으면 뭐가 생기냐면 입자와 입자 사이에 빈 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입자와 빈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빈 공간이 핵심이에요. 입자설에서요. 자,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했냐면 아니야. 연속적으로 돼 있어. 계속 쪼갤 수 있어. 빈 공간 없고 물질이 사라질 때까지 무한대로 계속 쪼갤 수가 있어. 쪼개다가 없어지는 거야. 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데모크리토스는 이제 입자설, 아리스토텔레스는 연속설을 주장을 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누가 맞았어요? 데모크리토스가 맞았어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그 당시에 좀 인기쟁이야. 인플루언서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이제 더 신빙을 했었는데 이제 데모크리토스의 입자설이 맞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뭘로 이제 발전을 했냐면 돌턴의 원자설로 발전을 하게 된 겁니다. 자, 모든 물질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입자인 바로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면서 현대적인 원자 개념을 확립했고요. 우리 교육과정에는 없지만 이제 돌턴의 원자설 해가지고 또 원자에 대한 이론을 정립을 했습니다. 자, 어쨌든 데모크리토스의 입자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연속설이 싸웠는데요. 자, 그게 이제 입자설이 맞았다라고 했잖아요. 그 증거 세 가지 같이 알아두시면 되는데 결국의 증거는 이 빈 공간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물 50ml와 에탄올 50ml를 섞었어요. 그랬더니 혼합 용액이 100ml가 됐을까요? 둘이 더해서 100ml가 안 돼요. 혼합용의 부피가 100ml보다 작거든요. 자, 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봐봐. 쌤이 여기다가 뚱뚱뚱뚱 커다란 돌을 넣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커다란 돌 넣은 게 뭐 50ml라고 해봅시다. 그 위에 모래를 이제 20ml를 부었어요. 근데 이 모래가 이렇게 신기하게 이렇게 위에 딱 공중부양하듯이 뜰까요? 아니라는 거죠. 이 모래들이 여기 사이사이로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야. 이렇게 사이사이로 들어가니까 이게 좀 낮게 돼서 전체 부피가 70ml가 좀 덜 나와요. 그러니까 얘네도 마찬가지야. 물, 입자 사이에 빈 공간이 있을 것이고 에탄올도 에탄올 사이에 빈 공간이 있을 거기 때문에 얘네들을 섞었을 때 빈 공간 사이로 이렇게 비집고 들어가면서 전체 부피가 혼합용의 부피가 얘네들을 더한 값보다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빈 공간이 있구나. 빈 공간이 있으면 데모크리토스의 입자설이 맞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풍선의 크기를 불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며칠 지나면 작아지죠? 그 이유가 뭐야? 풍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 풍선, 이 막을 확대해보면 이 풍선 고무막도 어떻게 되어 있겠어?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을 거 아니야.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사이로 빈 공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빈 공간으로 공기가 빠져나간 거거든. 그래서 입자설이 맞구나.
자, 세 번째, 금속박과 비눗방울 아주 얇게 해도 무한히 얇게 만들 수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금속박을 계속 대장장이가 달구고 때리고 해서 아주 얇게 펼쳐도, 아무리 얇게 펼쳐도 원자 하나보다는 작아질 수가 없잖아요. 입자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얇아질 수는 없는 거거든. 아, 그러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마지막 입자가 나온 거구나, 입자설이 맞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모크리토스와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했던 만약에 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조금 어렵게 낸다면 이런 내용들까지 낼 거기 때문에 같이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갔어요. 이 원소기호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지금 원소기호를 알파벳을 통해서 나타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교재에도 보시면 날개 같은데 그림이 좀 나와 있을 거예요. 옛날에 연금술사들이라고 있어요. 연금술사들은 뭐 했던 사람이야? 값싼 금속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해서 황금을 만들고 싶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게 가능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어차피 아까 말했던 그 돌턴이 원자설을 주장할 때 원자는 다른 종류의 원자로 바뀔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금술사들이 값싼 금속을 가지고 금을 만들려고 엄청 오랜 세월 동안 실험을 했지만 다 안 돼. 불가능한 거야. 하지만 그 실험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실험 도구, 실험 방법 이런 것들을 많이 개발하기는 했어요. 하지만 불가능한 실험이었다는 거야. 근데 얘네들이 맨날 실험하니까 뭔가 이제 기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연금술사들은 이제 막 대충 그림으로 원소들을 표현했고요. 돌턴 같은 경우는 이제 원 모양을 이제 그린 다음에 그 안에다가 기호나 뭐 그림을 가지고 표현을 했죠. 근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현재는 이렇게 알파벳으로 표현을 할 건데 누가 제안을 한 거냐면 베르셀리우스라는 사람이 제안을 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을 일단 알고 계셔야 돼요. 베르셀리우스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 원소 이름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나타낼 거야. 그래서 탄소 칼보늄이니까 C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칼슘이니까 C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염소 클로름이니까 C, 구리 C, 어머 다 C야? 그럼 구분이 안 되는데.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첫 글자가 다 같으면 중간 글자를 하나 선택해서 소문자로 써야 됩니다. 첫 번째 글자만 대문자로 써야 돼. 그래서 칼슘은 이렇게, 염소는 세 번째 글자를 따서 Cl, 구리는 두 번째를 따서 Cu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됐습니다. 자, 첫 글자를 따서 대문자로 쓰되 만약에 똑같은 놈이 있으면 중간 글자를 따는 거예요. 이 중간 글자는 두 번째 글자가 될 수도 있고 세 번째 글자가 될 수도 있단 말이야. 두 번째 글자라고 하면 틀려 얘들아, 알겠지? 두 번째 글자가 아니야. 중간 글자를 하나 선택해서 소문자로 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소기호 외워주셔야 돼요. 같이 채울게요. 수소 H, 헬륨 He, 리튬 Li입니다. 베릴륨 Be, 궁소 라지 B, 탄소 C, 질소 N이고요. 산소 O, 플루오린 F입니다. 네온 Ne, 나트륨 Na, 마그네슘 Mg이고요. 알루미늄 Al, 규소 Si, 인 P고요. 황 S, 염소 Cl, 아르곤 Ar입니다. 칼륨 K, 칼슘 Ca, 카카카, 철 Fe 이렇게 해서 원소기호를 적어주시고요.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원소기호를 처음 배우고 나면 이제 화학식도 써야 되고 분자식도 써야 되고 나중에 학년이 바뀌면 화학 반응식도 써야 되고 고등학교 가면 또 어려운 여러 가지 화학 변화를 배울 거거든요. 그거에 가장 기초가 되는 걸 지금 배우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배운 내용을 내년에도 해야 되고 그 후년에도 해야 되고 고1 때까지는 무조건 해야 되기 때문에 잘 암기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분자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분자의 정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자는요,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를 우리가 분자라고 해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 제일 작은 입자는 아니야. 제일 작은 입자는 누구냐면 원자예요. 그런데 이 원자들이 뭉쳐가지고 어떤 새로운 물질을 만든 거야. 그래서 그 물질의 성질을 나타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들이 결합을 해가지고 분자를 이루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물분자 한번 쌤이 보여드릴게요. 물분자는 굉장히 귀엽습니다. 미키마우스처럼 이렇게 생겼거든요.
산소 원자에 수소 원자 두 개가 뿅 붙어가지고 이제 미키마우스처럼 생겼는데 얘는 가장 작은 입자인가요? 라고 하면 당연히 아니죠. 얘를 더 작은 입자로 쪼갤 수 있잖아요. 좀 잔인하지만 이 미키마우스 귀를 이렇게 뜯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나 이게 이렇게 되는 순간 물이라고 할 수 있냐 없냐? 없지. 이 물이라는 물질의 성질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물질의 그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최소 단위 바로 그게 분자다라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 분자가 한자로 나눌 분자예요. 딱딱 개수가 나눠지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입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누어지면 어떻게 된다? 원자로 나눠지면 성질을 잃어버린다라는 거고요. 어떤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가? 그리고 몇 개가 붙어 있는가에 따라서 분자의 종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산소 원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산소 분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산소 원자 두 개가 붙어 있고요. 자, 물 분자 아까 보셨죠? 미키마우스. 이렇게 미키마우스입니다. 얘는 산소 원자 한 개, 수소 원자 두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과산화수소수는 얘 변형입니다. 미키마우스는 미키마우스인데 얼굴이 두 개예요. 이렇게 두 개예요. 그래서 수소 둘, 산소 둘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얘네들을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얘도 산소 수소로 돼 있고 얘도 산소 수소인데 개수가 바뀌었더니 완전 다른 분자가 되었다. 맞습니까? 원자의 종류는 같았어. 개수가 달라지니까 완전 다른 분자가 되었다. 이해되시죠? 요거 하셔야 돼. 자, 암모니아는 질소에 수소 알갱이 3개 붙어 있습니다. 질소 하나에 수소 3개고요. 염화수소는 HCl입니다. 아이고, 그래서 수소 1개, 염소 1개 이렇게 붙어 있다. 그래서 분자 모형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부터 원소 배웠죠? 원자 배웠죠? 분자 배웠죠? 우리가 이제 화학 파트를 공부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 3가지 정도는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원소부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원소는 뭐라고? 기본 성분이라고. 성분. 성분이니까 좀 굉장히 추상적이야. 되게 종류에 관련된 거죠. 근데 자, 원자는 기본 입자예요. 입자. 그래서 입자니까 알갱이, 아주 직접적인 입자 알갱이가 되는 거고요. 숫자 셀 수 있습니다. 얘는 숫자 셀 수 없어요. 얘는 이제 개수를 셀 수가 없어요. 대신에 가지수? 가지수는 셀 수가 있죠. 얘는 실제적으로 입자 1개, 2개, 3개 개수를 셀 수가 있습니다. 자, 분자는 이제 뭐예요? 어떤 물질인 거야. 어떤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고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원소 기호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나타낸 식을 화학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학식은 굉장히 종류가 많겠죠. 분자를 나타냈으면 분자식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화학식, 분자식을 쓰는 방법들까지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자식 쓸 거예요. 자, 원소 기호랑 숫자를 이용해서 분자를 이루는 그 원자 종류와 개수를 써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종류와 원소 기호를 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키마우스 물 분자를 써볼게요. 물 분자를 쓰면 H와 O로 돼 있으니까 H와 O 이렇게 쓰란 얘기입니다. 원소의 종류를 원소 기호로 썼습니다. 그 다음에 몇 개인지, 그 원자가 몇 개인지를 원소 기호 오른쪽 아래에 조그맣게 쓸 거예요. 오른쪽 아래에 조그맣게 쓸 거야. 자, 수소 2개, 산소 1개 이렇게 쓰란 얘기야. 그런데 단 1은 생략입니다. 그러니까 요 1은 생략이야. 1은 안 써줘도 돼. 그래서 H2O 이렇게 써주시면 바로 물의 분자식을 쓴 겁니다. 그런데 이 물 분자가 미키마우스가 예를 들어서 3마리가 있었어. 그러면 이 H2O라는 물 분자는 건드리면 안 돼. 얘는 완성이 된 거지? 얘가 3마리가 있었다. 그래서 분자의 개수는 분자식 앞에다가 큰 숫자로 쓴다. 아시겠죠? 그래서 원소 기호 쓰고 원자 개수를 오른쪽 아래 조그맣게 쓰고 1은 생략해버리고 그럼 이제 분자식이 완성이 됐잖아. 그 분자의 개수는 맨 앞에다가 쓴다. 이렇게 해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분자식 쓰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분자식 쌤이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해볼까? 3H2O다.
만약에 이렇게 분자식이 나왔어.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가지고 해석을 해낼 수가 있겠죠. 아, H2O네. 물 분자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종류는 보니까 수소랑 산소구나. 맞아요. 자, 분자 한 개 이루는 원자 개수. 자, 분자 하나만 봐야 돼. 분자 하나만 보시면 그 안에 수소 원자가 2개, 산소 원자가 1개 있어서 분자 하나를 이루는 원자는 총 몇 개다? 3개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총 개수. 자, 그럼 얘 분자 하나당 원자가 3개인데 그게 몇 개야? 그게 3세트 있어, 3세트. 그럼 총 원자 몇 개겠어요? 9개가 되겠죠? 이렇게 분석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 더 해볼게요. NH3다. 그러면 NH3 질소에 수소 3개 붙어 있는 게 누구더라? 암기하셔야 돼. 암기하셔야 돼. 암모니아예요. 암모니아. 그러면 질소랑 수소로 이루어져 있구나. 그리고 분자 하나만 봤을 때 질소 원자 1개에다가 수소 원자는 3개가 있어서 총 4개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구나. 그런데 이 4개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 암모니아 분자식이 2세트니까 총 원자는 8개구나. 이렇게 해석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분자식을 보고 어떤 분자인지, 분자가 몇 개인지, 어떤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 원자들의 개수는 몇 개인지 다 아실 수가 있는 건데 알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바로 분자의 크기. 알 수가 없어요. 질량 알 방법이 없고요. 모양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H2O 쌤이 미키마우스야 얘들아. 쌤이 알려드려서 아는 거지. 이 식만 보고서는 우리가 아직 알 수가 없어. 물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되셔가지고 화학을 공부하신다면 이거 이제 모양도 다 찾을 수가 있거든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식만 보고는 현재 알 수 없다라는 것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분자식 그려볼게요. 수소 원자 2개 달랑 이렇게 2개 붙어 있어요. H2예요. 산소는 산소 원자 2개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O2 쓰시면 돼요. 근데 오존은 산소 원자가 3개가 붙어 있거든요. O3예요. 그러니까 얘 또 뭐야? 원소의 종류가 같아도 개수가 바뀌었더니 다른 분자가 되었구나. 맞지? 그거야. 염화수소 HCl이에요. 그래서 H 하나, Cl 하나. 됐습니까? 자, 물 미키마우스예요. 귀요미예요. 미키마우스 H2O. 과산화수소 뭐라고요? 미키마우스 머리통이 2개예요. 좀 징그러워요? H2O2. 맞습니까? 2개입니다. 됐죠? 일산화탄소는 탄소 하나에 산소가 하나 붙어서 일산화탄소 이렇게 된 거거든요. CO5고요. CO2 같은 경우는 이산화탄소니까 산소가 2개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CO2, 이산화탄소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암모니아 질소에 수소 3개 붙어 있거든요. 질소 하나에 수소 3개 됐어요. 자, 메테인 탄소에 수소가 4개 붙어 있거든요. 탄소 하나에 수소는 4개 CH4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분자식은요 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암기야. 이건 고등부가 돼도 암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쌤은 과학을 암기해라 무조건 무작정 암기해라 이렇게 하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외워야 하는 최소한의 양들은 우리가 암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분자식들은 여기 있는 것들은 하실 수 있도록 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분자식까지 써봤고요. 자, 분자로 이루어지지 않은 물질들이 있어요. 이거 쌤이 또 말씀드리지만 고등학교 가면 이제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금속 같은 경우에는 원자들이 딱딱 나눠져 있지가 않고 이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배열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구리다. 원자들이 막 연속적으로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개수를 세는 게 무의미한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 있고, 자, 이온 결합 화합물, 그러니까 보통 교재에는 뭐 NaCl 이런 애들이 나왔을 거야. 아직 여러분들이 이온이 뭔지도 모르고 뭐 화합물 이런 용어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이 용어는 이제 잘 이해가 안 되실 거고요. 뭐 예를 들어 NaCl 같은 애가 있다. 그럼 이런 애들이 있다는 거야.
NaCl 이렇게 있으면 분자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NaCl, NaCl, Cl, NaCl, Na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속적인 배열을 하는 애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애들은 분자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분자가 아까 쌤이 뭐라 했어? 분자는 나눌 분자를 써가지고 미키마우스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딱딱딱 나눠줘야 돼. 독립적인 입자여야 되는데 얘네 같은 경우는 연속인 거야. 연속. 독립적인 딱딱 나눠진 입자들이 아니라 연속적인 애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개수를 세는 게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분자로 나타낼 수 없는 물질들도 있다라는 거. 대표적으로 금속과 NaCl 이런 애들이 있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자와 분자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쌤이랑 또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